안녕하세요, 오병만개미입니다. 오늘은 같이 공부하는 친구 컴퓨터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인터넷에 완성된 거 사면은 안 어울려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컴퓨터 스펙을 맞추면 안 되고 좀 독특하게 맞춰야 되는데, 독특한 부분은 무조건 SSD를 사용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램을 많이 갈수록 좋은 거, 그리고 사실 파워도 중요한데, 파워는 예산상 좋은 걸 사진 않고 그냥 파워 여력이 남아돌게, 나중에 부품을 좀 더 증설할 수도 있고 오래 사용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런 파워를 골라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CPU 쿨러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CPU를 사면은 기본 쿨러가 딸려오는데, 저희들은 아침부터 장 마감 또는 그 이후까지, 그리고 외국장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끌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 내부의 온도를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를 해줄 때 CPU 쿨러 같은 사제 쿨러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CPU는 정말 중요한데, 초고가형 모델을 사면은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HTS 돌리기에는 너무 성능이 남아돌고 그냥 중급기 정도 사면 되는데, 라이젠 기준으로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3600 정도 되는 수준의 CPU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드는 좋으면 좋은데 아무래도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이커는 에이수스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안정적으로 랜 카드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는 특별한 일 없으면 에이수스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이 친구가 앞으로 게임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유튜브 공부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편집할 때 그래픽카드를 좀 사용해서 편집 프로그램 렌더링을 하면은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괜찮은 걸 골랐습니다. 엄청 비싼 모델은 아니고 GTX 1660이라고, 이것도 중급기 정도 됩니다. 완전 고가형 모델은 아니고요. 이 정도 맞추면은 주식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죠. 근데 주식할 때 HTS만 키면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주식하면 HTS를 키긴 켜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고해상도 모니터에다가 HTS를 켜야 많은 화면을 킬 수 있고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를 한 대만 쓰나요? 2대, 3대도 씁니다. 그렇게 모니터 개수가 늘어나면은 반드시 그래픽카드가 따라와 줘야 되고 CPU가 따라와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기업 분석하면 창을 엄청 많이 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램이 일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맞출 때 보통 이렇게 맞춰주지 않고, 지금 저는 16기가 2장을 준비했는데 8기가 2장 또는 8기가 1장 이런 식으로, 그리고 SSD는 이게 500기가 준비했는데,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일반적으로 조립 컴퓨터들 맞춰서 판매하시는 업자들의 그 수준이고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견적을 이런 식으로 따로 맞추셔야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만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 장 마감쯤에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중에 매매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외의 시간대는 한가하신 전업 투자자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를 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킬 때도 따로 HTS는 항상 켜져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멀티태스킹 업무를 할 때는 이 CPU가 좋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품을 고를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인보드에 이제 뭐 달 때는 이 뒤에 이런 핀들이 있다 보니까 바닥에 세게 눌리면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스 같은 거 대고 하면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 작은 것들 넣는 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사진 찍어놓고 확대해서 다루시면 좀 더 보기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고, 그리고 이거는 서멀그리스라는 건데, CPU가 전산 처리를 할 때 열을 받는데, 이런 서멀그리스를 접착시켜서 이 CPU 접촉면하고 쿨러의 히트파이프 부분하고 밀착시켜서 열을 빨리 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CPU 쿨러 서멀그리스 바를 때는 중앙에 이런 식으로 콩알만하게 바르는 게 정석인데, 여러가지 사람들마다 바르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에 콩알만하게 이렇게 해서 그 위에 히트파이프로 덮으면서 압력을 주면은 알아서 펴져요. 근데 이 꼼꼼하신 분들은 이 면봉으로 이렇게 고르게 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쿨러를 설치할 때는 이 팬이 바람을 불 때
이 뒤쪽 면으로 향해서 공기가 나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달아주면 됩니다. 쿨러가 제대로 고정이 안 되면은 이 팬이 돌아가면서 CPU하고 쿨러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서 온도를 쿨링하는 능력이 저하될 때 CPU 온도가 95도가 넘어가잖아? 그러면 컴퓨터가 다운돼. 그래서 CPU 쿨러를 제대로 설치하는 게 아주 중요해. 우리는 컴퓨터를 오래 쓰니까 진짜 꽉 해야 돼. 진짜 중요한 순간에 CPU가 뜨거워가지고 꺼지면은 돈을 막 다 날렸어. 누구 탓할 거야? 램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덜 꽂혀 있으면은 컴퓨터가 꺼져요. 좀 독특한 거는 가격대 저렴한 걸 구하기 위해서 이 크루셜이라고 적혀 있는데 삼성의 경쟁사 마이크론 겁니다. 마이크론이 우리가 경쟁사라고 욕할 건 아니고 온도 내구성이 삼성전자보다 뛰어난 편이라서 경쟁사의 이런 장점하고 가성비를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면서 상품 고를 때 참고하시고. 일단은 조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문 깔려고 하는데 모니터 크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시면은 이 모니터 암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 암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모니터를 띄워놓고 붙여놓으면은 좀 더 깔끔해질 수 있고, 그리고 왼쪽 모니터가 QHD, 오른쪽 모니터가 와이드 QHD라고 하는 건데 FHD 말고 QHD를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은 4K랑 다르게 가독성이 좋아요. 그래서 글자가 잘 보이고, FHD는 이 HTS 창을 보면은 지금 창을 엄청 많이 켜놨는데 매매할 때 한순간에 많은 화면을 보는 게 좋은데 FHD를 고르면은 볼 수 있는 화면이 적은 거죠. 듀얼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사양을 맞췄다는 거는 앞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듀얼 모니터라면은 한쪽은 오직 매매를 위해서만, 한쪽은 주식은 정보 싸움인데 주변 사람들과 뭐 카톡을 한다든지 이런 뉴스를 본다거나 제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는 investing.com처럼 해외 증시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을 같이 연동을 시켜서 한눈에 이 화면들을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매매하는데 참고가 많이 되고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한 대보다는 두 대, 그리고 굳이 모니터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돈 아끼지 마시고 FHD보다는 QHD 또는 와이드 QHD 모니터를 고르시고 4K 모니터를 고르시는 분들인데 그런 모니터들은 글자가 너무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는 좀 피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500만 개미입니다. 구독자 1000명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9월 3일 다우존스가 하루 동안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었죠. 지금 다우존스 선물 보면은 한국 증시 종료되는 3시 40분쯤에 마이너스 48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우존스 선물이 하락하면 다우존스 증시 자체도 하락해서 출발을 하는 연동성이 있는데, 그럼 이렇게 다우존스 선물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 증시는 어떠냐면 코스닥 보세요. 엄청나게 하락해서 출발하죠. 코스피도 엄청나게 하락해서 출발하고, 물론 우리나라는 해외보다 훨씬 강세장을 띄어서 상승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하락장 때 매도가 나가는 사람들은 손절가를 짧게 잡은 고수들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여기서 익절을 하는 부류들은 인버스를 매수하려고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9월 17일인데 달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다음 주부터 추석 시작하죠. 추석 때는 현금을 쓸 일이 많아지므로 이 투자 상품에서 자금을 일부 회수하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단 형식으로 사람들이 회수를 하기 시작하면 증시도 계단 형태로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락 주체가 생겼다는 거는 오버행 이슈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연동이 돼서
지수 하락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증시 캘린더를 살펴보면은 다음 주에는,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호재가 될 만한 영양가 있는 증시 이슈가 딱히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FOMC 의회 내용이 나왔는데 금리 동결이죠.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경제 전망이나 그런 게 새로 나올 게 없다. 새로운 전망이 없는 상황이라 지금은 증시를 관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단이 최근 매매한 것들과 별로 차이가 안 났거나 약간의 수익 중 또는 약간의 손실 중이라면은 기회비용으로 여기시고 잠깐 현금으로 회피하셨다가 이런 식의 미국장 조정의 흐름에 따라서 매매를 따라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으로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종목은 건들면 안 되고 추매 기회로 삼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타점을 제가 게시글 올려드린 것 중에 3월 20일 날 올려드린 게 있어요. 이때 증시 저점이다.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돼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증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맞았죠. 지금 이 하락 조정은 제가 이날 증시 방향성을 변곡점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하락은 약간 건강한 조정이다.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기업이 고점 신호를 발생시켰지만 미국의 제조기업들은 고점 신호가 없어요. 실적은 괜찮게 나오는데 한국장도 LG화학이 악재를 던졌고 카카오는 이번에 계열사들 비싸게 상장을 해서 잔뜩 돈을 땡겼단 말이죠. 투자 자금을 땡겼기 때문에 이미 고평가를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가 진짜 제대로 땡겨 먹었구나. 카카오가 지금 너무 비싼 밸류의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던져야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카오가 조정을 받는다. 계열사 상장 이슈에 상승을 못했죠. 사실 카카오가 대장인데 그런 것처럼 이런 기술 기업 또는 벤처 기업들이 테마에 의해서나 아니면 비대면에 의해서 실적과 완전 무관하진 않지만 실적보다 훨씬 고밸류를 가졌다는 거는 한동안 악재로 반영이 될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또는 현대차도 지수 오를 때 잔뜩 간 게 아니고 뒤늦게 많이 오른 케이스인데 현대차도 제조업의 대표 기업이죠. 그래서 현대차도 지금 건강한 조정을 잘 이겨내면은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좋은 흐름을 다시 그려갈 수 있으니까 이런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을 좀 쳐다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건강한 조정을 좀 해주라. 그리고 나는 현금이 좀 있으니까 내가 장기적으로 보는 포트폴리오는 이 현금을 만들어 뒀다가 조정 받을 때 추가 매수해서 더 큰 미래를 봐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꼭 저랑 똑같이 매매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 저는 매매 판단을 해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시황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종목은 계속해서 찾고는 있는데 제가 종목 올릴 때 무작정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공부를 하고 사시니까 나쁘다고는 안 하는데 혹시나 제가 신규 종목을 딱 올렸는데 사실까봐 일단 이번 주는 신규 종목 하지 않고 컨텐츠는 이번 이 게시물 1000명 돌파 기념 같이 공부하는 동생 컴퓨터 맞추기 주식 컴퓨터 맞추기 컨텐츠로 대신하고 그리고 하락장이 좀 길어진다 그러면 클립 영상 또는 인버스나 증시가 하락할 때도 쳐다봐야 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나 그런 거를 주제로 컨텐츠를 이어가고 그리고 다시 상승장이 나오면 그때에 맞춰서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좋은 기업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컴퓨터 맞추는 부분은 제가 전자기기를 좋아해서 취미로 제작 영상을 다뤘는데 흥미가 없으신 분들은 이번 방송 내용 눌러보시면은 컴퓨터 스펙이 있으니까 스펙만 보고 넘어가셔도 무관하겠습니다.